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영경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사실 제가 영양사는 아니라서 얼마나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기도 했고, 주제 밑에 이제 부주제 꿀팁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제목에 제가 부담스러워 꿀팁은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저도 부모인데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어쨌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신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제가 이제 그 외래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혹은 땡땡땡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 모두가 다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신증후군 재발하면 부으니까 당연히 덜 짜게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식욕이 증가하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지 않게 좀 열량을 적당히 줄여서 먹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도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 덜, 잘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잘 적당히 먹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Q&A를 먼저 받았는데 어, 아이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증후군 시작이나 재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열량 과다로 인한 체중 증가라던가 과도한 고단백, 저단백 섭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혹은 부정 악화로 인한 불편감, 뭐 피부가 튼다거나 고혈압 문제 등 같은 것을 조금은 벗어나 보고 덜 불편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식이 관리에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약이야 뭐 주치의 선생님께 맡긴다 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소아신장학회가 그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초록창에 대한소아신장학회라고 치시면 거기 배너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지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책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적당한 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산수부터 좀 해야 합니다. 나이별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단백질, 나트륨 양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환 단위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교환 단위라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제 영양사실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1교환 단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교환 단위란 비슷한 식품군으로 바꿔 먹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식품군 내에서 바꿔 먹을 때 영양소 함량이 동일한 기준 단위량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교환 단위는 우리가 쌀이나 빵이나 과자 같은 게 탄수화물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의 1교환 단위는 1교환 단위당 15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고기, 생선, 두부 같은 거를 말하는데 이런 단백질 1교환 단위는 7에서 8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지방은 이제 기름을 말하는데 1교환 단위가 5g의 그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수화물 1교환 단위를 보시면 그 탄수화물 1교환 단위가 15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5g은 100칼로리입니다. 밥 3분의 1 공기가 10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밥을 얼만큼 먹여야 될까도 계산해 볼 수 있겠지요. 밥 한 공기는 그래서 이 식품 1교환 단위가 100칼로리인데 이 100칼로리인 1교환 단위와 같은 음식들을 보시면 이 쌀밥 3분의 1 공기가 1교환 단위인데 잡곡밥도 똑같습니다. 3분의 1 공기가 100
그 1교환 단위로 100칼로리이고, 이 100칼로리 똑같은 걸 보시면 국수로는 삶았을 때 2분의 1 공기가 100칼로리이고, 감자는 중간 사이즈 1개, 고구마는 중간 사이즈 반 개가 100칼로리, 좀 충격적인 게 가래떡은 잘라놓은 걸로 11개가 100칼로리입니다. 인절미는 3개, 식빵은 한쪽이 100칼로리입니다. 좀 열량이 많아서 크래커 같은 경우 5쪽 먹으면 100칼로리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밤살 찐다고 하잖아요. 밤은 3개면 1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좀 열량이 적은 걸 보시면 도토리묵은 2분의 1 모가 100칼로리이고, 옥수수 강냉이는 1.5공기가 100칼로리입니다. 콘프레이크는 4분의 3컵 먹으면 1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그 아이들에게 열량이 좀 적은 음식으로 좀 구성해서 먹이실 수 있겠지요. 탄수화물 교환 단위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다. 이렇게 알고 이제 교환해서 먹이실 때는 이렇게 보고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보시겠습니다.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교환 단위가 7에서 8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육류로 보면 1교환 단위가 40g, 어류로는 50g입니다. 그럼 40g. 그러면 집에 저울을 살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40g은 옛날에 아기 영유아 검진 가셨을 때 탁구공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탁구공 크기 1개가 40g인데 요만한 크기의 고기를 먹으면 이게 1교환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는 어떤가? 이 50g은 작은 도막으로 한 토막이 50g입니다. 그래서 탁구공 크기 하나에 육류 40g이 1교환 단위, 생선으로 작은 거 한 토막이 1교환 단위, 조개는 종이컵 3분의 1컵이 1교환 단위, 달걀은 중짜 1개, 두부는 4분의 1모, 콩은 그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이 1교환 단위로 똑같은 한 7에서 8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우유랑 두유는 200ml가 1교환 단위인데 물로 된 단백질은 6g입니다. 단백으로 쳤을 때 조금 더 그램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어육류군은 알아야 할 게, 고기가 단백질만 있진 않고 항상 지방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육류군은 저지방군, 중지방군, 고지방군으로 또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많은 종류인가 좀 적은 종류인가를 보시고, 아이들이 이제 재발했을 때는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는 좀 많이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좀 저지방군인 그 어육류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저지방군을 보시면 이제 구워 먹는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 가자미, 동태, 오징어, 새우, 굴 이런 것들이 이제 저지방군이고, 중지방군은 햄, 뭐 고등어, 꽁치, 갈치, 어묵 한 장, 두부로 하면 4분의 1에서 5분의 1모 정도가 이제 중지방군이고, 고지방군은 다 아시는 그 맛있는 것들은 다 고지방군입니다. 닭다리, 삼겹살, 뭐 찜갈비, 양념갈비, 소세지는 5개, 베이컨은 4분의 1장. 이런 건 다 그 탁구공 정도로 돌돌 말아서 보시면 한 교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치 통조림은 3분의 1캔, 치즈는 1.5장, 유부 초밥할 때 그 유부는 5장. 이게 모두 다 고지방군이면서 1교환 단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이제 기름 얘기하는 건데요. 1교환 단위가 45칼로리고 찻숟갈로 1개 하면 1교환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기름으로 이제 한 찻숟갈이 땅콩 8개, 호두 1개 반하고 같습니다. 잣 한 스푼. 그래서 견과류가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먹이시면 열량이 너무 많으니까 주의해서 먹이시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환 단위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열량입니다. 그러면 신증후군 우리 친구들은 에너지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 소실을 막으려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증후군 친구들은 열량에 맞게 적절한 에너지를 다 섭취해야 됩니다. 신증후군을 앓고 있더라도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는 또래 친구들하고 똑같습니다. 신증후군 아이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총 칼로리의 30% 미만, 포화 지방은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게 WHO 권고 기준인데, 소화의 권장 에너지 구성 비율이 총 열량의 탄수화물이 한 50에서 60%, 단백질이 10에서 15%, 지방이 25에서 35%이고
당류가 총 에너지의 10% 이내인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소아와 신증후군 아이들이 다 똑같이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건강한 아이들과 신증후군 친구들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을 보시면 그 위에 거는 성별과 나이별 이제 열량이고 밑에 건 이제 그 몸무게로 나눴을 때 열량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나이와 그 성별을 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탄수화물 교환표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튀기고 볶고 뭐 전 부치고 하면 맛은 있는데 어쨌든 열량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름 추가, 참기름, 들기름 뿌리면 열량이 올라가고 샐러드에 올리브유, 뭐 오리엔탈 드레싱 추가하면 당연히 에너지는 올라갑니다.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뭐 맛있지만 뭐 열량은 당연히 올라갈 테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 위주로 기름을 사용한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당류인데요. 뭐 어머님들께서 음식 하실 때 웬만큼은 다 이제 조절하시겠지만 사실 당류가 제일 중요한데 당류는 총 에너지의 10% 안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교환 단위 탄수화물이 100칼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칼로리와 같은 에너지의 당류를 보시면 설탕 2큰술, 2큰술이 밥숟갈 2개인데 2큰술, 꿀 1.5큰술, 사탕 5개, 젤리 30g, 약과 1개, 식혜 1컵이 모두 100칼로리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만 줄여도 에너지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즉 탄산음료, 빵,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맛있는 달달한 것들 다 줄이면 당류 섭취는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식약처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 이제 국민 나트륨 당류 섭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보면 이제 WHO 권고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 칼로리의 10% 이하로 이제 당류를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7.7%로 이제 권고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10%가 넘습니다. 그럼 이제 여자아이들이 왜 10%가 넘을까? 그냥 생각해도 아시겠지 않나요? 이제 뭐 저도 여자지만 그 음료 과자, 빵, 떡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제 10%가 넘겠죠. 그래서 이제 당류 섭취가 이제 여자 친구들, 뭐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당류 섭취가 높고 이것 때문에 열량 섭취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 좀 젊은 아기부터 이제 젊은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에서 어떤 걸로 이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가를 보시면 남녀 모두에서 첫 번째가 1위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이고 2위가 빵이고 아이스크림도 꽤 높은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자가 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과일, 채소, 음료도 꽤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6에서 11세가 많이 먹는 게 2위가 발효유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효유가 뭐지?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 뭐 유산균 음료 이런 거 사실 유산균은 그다지 많이 안 들었는데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류를 줄이려면 음료수, 빵, 아이스크림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것이 열량 조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증후군 친구들은 하루에 단백을 얼만큼 섭취해야 될까요? 그 소아청소년 신증후군 친구들은 연령별 단백 섭취 기준에 맞는 식사를 권장하는데 단백뇨가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단백 섭취를 증가하거나 제한시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신증후군에서 부족한 단백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단백 식사를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단백 식사를 했더니 혈중 알부민 수치는 전혀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단백질 과부하로 인해서 콩팥 손상이 빠르게 진행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병에서 저단백 시기를 한 연구도 있었는데 콩팥 기능 악화 속도는 조금 늦췄는데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소아청소년 친구들은 건강한 또래 친구에게 권장되는 양의 단백 섭취를 권하고,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식사에서 단백 섭취를 증가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게, 그러니까 병이 없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단백량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섭취 기준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단백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표가 이제 그 단백질, 그 우리 친구들이 성별과 나이로 생각했을 때 권장 섭취량인데, 이거를 이제 몸무게 당으로 나눴을 때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건 예시입니다. 그 성인 같은 경우는 몸무게당 0.8에서 1.2g 정도 먹기를 권하고,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 1, 2단계는 제한하지 않고 만성 신부전 3, 4, 5단계 정도 돼야지 먹는 단백량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2배까지는 먹이지 않아도 정말 스트릭트하게 이 권장량만큼을 먹는 건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먹이려면 그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사실 뭐 2, 3세까지는 뭐 엄마 말을 좀 들을지 모르겠으나 뭐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하는데 애한테 뭐 치킨 파티 하는데 먹지 말라, 뭐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선, 그러니까 원래 권장 섭취량이 한 1.5배, 2배가 넘지 않는 선 정도, 과하지 않은 선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백이 어떤 식품에 주로 들어있나? 다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식품은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으로 나뉘지요. 앞에 보셨던 그 1교환 단위인데, 보시면 이 단백질 함량이 우유를 제외한 동물성 식품은 1교환 단위당 8g이 포함된다고 했고, 단백질이 우유랑 두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cc 한 팩에 교환 단위당 6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 제일 많아서 밥 숟가락 2숟가락이면 8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채소하고 밥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밥 3분의 1 공기 1교환 단위와 채소 1교환 단위가 이제 그 익힌 거 3분의 1컵, 그러니까 종이컵 3분의 1컵 정도인데, 여기에도 1교환 단위당 2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육류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탁구공 한 개 크기의 육류 40g에 8g의 단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살 남자아이라고 하면 일일 단백 섭취 기준이 50g이면 육류만으로 섭취한다고 하면 육류로는 250g이 필요하고, 이는 탁구공 크기로 하면 6개 양입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할 때는 고기만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이랑 채소를 다 합한다면 밥과 채소에서 약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되기 때문에 하루에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는 건 탁구공 크기로 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의 그 연령과 성별 같은 거를 생각해서 아이를 하루에 얼마 정도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이나 이런 거를 먹이실지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제한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배에서 1.5배, 뭐 많으면 2배 안쪽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릴 때는 청소년기 친구들은 정말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삼겹살 3인분, 4인분은 좀 곤란하다. 그냥 1인분 뭐 1.5인분 안쪽으로 좀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이 정도, 뭐 치킨 한 통은 좀 곤란하지 않니? 이 정도로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 섭취,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콩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정도의 섭취, 그래도 집에서는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어쨌든 또래 관계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섭취 정도만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나트륨입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뭘 먹어서 짜게 먹는가를 알아야 뭘 조심할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주요 나트륨 구본 식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앞에 보여드렸던 식약처에서 보여준 그 국민 나트륨 섭취 실태 분석 결과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그 원래 WHO 권고 기준이 이제 하루에 2,000mg까지 이제 먹는 것이 좋다, 나트륨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 저염 시기의 기준하고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에 3,100mg 정도로 1.6배 많이 섭취합니다. 근데 보면 2010년에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3,800 먹다가 좀 준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염 시기 정도는 못하지만 좀 줄었으나 하루에 3,100mg 정도 우리 먹고 있으나 권하기는 2,000mg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를 많이 먹어서 짜게 먹느냐 보시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면, 만두류. 만두가 정말 짭니다. 그래서 면, 만두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김치, 국탕, 볶음, 찌개류 순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1, 2위가 당연하겠지만 라면하고 김치입니다. 라면하고 김치가 1, 2위인데 약간 당연한 건데 보면 6에서 18세 보시면 3, 4, 5위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떡볶이, 치킨, 우동, 볶음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뭘 그만 먹어야겠구나가 너무 보이죠. 그래서 요것만 좀 덜 먹어도 덜 짜게 먹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식을 많이 하고 애들이 아무리 편의점을 많이 간다고 해도 결국 집밥을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 중에 그 가정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비율이 46.9%로 가장 높다고 되어 있지만 끼니당으로 보시면 가정식이 제일 낮습니다. 가정식은 끼니당 1000mg인데 외식은 1500mg이고 편의식품 단체급식이 그래도 외식보단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거 보고 약간 절망했는데 그래도 밥을 헤매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외식보다는 밥을 해먹이는 게 좀 덜 짜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좋기는 좋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나트륨을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종과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 신증후군에서는 하루에 2g 이하, 이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인데 이하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국 소아청소년 나트륨 섭취량은 이제 기준량보다 2배 이상 당연히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념으로 섭취하는 게 하루 나트륨 섭취의 46%를 차지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념, 그 다음에 절임류, 뭐 김치나 뭐 단무지, 뭐 젓갈 이런 것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에 나트륨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이 2000mg인데 이 정도 먹으려면 얼만큼 양념을 먹어야 할까요를 보시면 이제 소금 1g에는 나트륨이 400mg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이 2000mg이면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소금으로 5g 먹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을 하나도 안 해도 자연식품은 약간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금 자체, 양념으로 먹을 수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3에서 4g 정도만 양념으로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끼니에 소금을 약 1g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이 얼만큼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 스푼은 밥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밥숟가락 하나는 15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금은 이 밥숟가락의 15분의 1 정도 1g인데 간장은 다 같은 염도입니다. 소금보다 간장이 5배 묽습니다. 간장 5g. 된장은 10g, 그러니까 10배 묽죠. 간장보다 된장이 당연히 좀 묽습니다. 고추장이 훨씬 묽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이 꽉 채운 한 스푼이 그 소금 1g입니다. 고추장 15g. 토마토 케첩 짭니다. 2스푼이 1g 소금으로. 마요네즈가 2스푼 반 정도가 소금으로 1g입니다. 이렇게가 같은 염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한 끼에 얼만큼의 소금을 먹이실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을 식사에 잘 배분해서 먹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국과 반찬에 전혀 간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소금 1g 해당하는 양념을 따로 준비해서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먹기 직전에 양념을 찍어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반찬에만 충분하게 간을 한 뒤에 다른 반찬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품 식사를 만들 때 뭐 소고기 콩나물밥이나 닭살 마늘볶음밥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염 간장이나 케첩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염 양념 만드는 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보다는 고추장이 좀 덜 짭니다. 그래서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쌈장을 만든다거나, 고추장에 이제 쌀미음을 섞어서 좀 묽게 만든다거나, 간장에 물을 섞어서 저염 간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여기다 이제 향신료를 좀 집어넣으면 좀 그런 향이 좀 풍부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염도가 낮아도 좀 먹을만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고, 아기 간장 사용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원래 진간장보다 국간장이 더 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 간장이 조금 덜 짜기는 한데 그냥 물 타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원하시면 이거 쓰셔도 되는데 뭐 물 타도 상관없고 이제 원하시는 바로 쓰시면 되는데 염도를 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보시면 첫 번째로는 맛있는 것 좀 피하시면 됩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단무지 이런 거 이제 안 먹고 라면, 빵, 통조림, 햄, 뭐 냉동식품, 과자, 치즈 뭐 이런 거 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조미료나 건어물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좀 덜 먹이시면 나트륨이 좀 덜 먹게 되겠죠. 그리고 찌개보다는 누룽지나 맑은 국을 이용하고 국물은 가능하면 덜 먹고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거나 조림보다는 구이나 삶는 방법 선택하시고 조리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좀 센 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덜 짜도 먹을만 합니다. 뭐 식초, 레몬즙, 고추냉이, 뭐 후춧가루, 고춧가루, 파, 양파, 마늘, 생강, 허브 같은 거 쓰신다거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뿌리시면 조금 더 염도가 낮아도 먹을만 합니다. 이거 예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을 때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먹고 삼치조림 한 토막 먹으면서 숙주나물 한 접시 먹고 배추김치 이렇게 드시면 나트륨이 2200mg 한 끼에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한 끼에 끝났죠. 나트륨 양은. 이거를 나트륨을 줄일 때 된장찌개를 맑은 된장국으로 바꾸고 삼치조림을 삼치구이로 바꾸고 배추김치를 오이 초절이로 식초로 바꾸면 소금량이 800mg으로 나트륨이 바뀌어서 거의 3분의 1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트륨이 줄인 식사로 좀 바꿔보시면 조금 더 덜 짜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함께 매년 3월 3일에 33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뭐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뭐 이거를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33책자라고 해서 이 네이버 창에 그 삼삼한 밥상이라고 치시면 이 식품 안전 나라에서 나오는 요리책이 있습니다. 보면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조리법인데 이미 13권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뭔가 그런 요리법이 필요하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중년은 아니지만 이 50세에서 64세도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중년 맞춤형 식사 관리 이것도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사실 그런 음식 만드는 법이라던가 관리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시면 좀 그런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공식품 구매하실 때는 가공식품 안 짤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들어있는 이유는 맛있어서도 있는데
자연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따라서 이제 빵, 과자,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성분표 뒷면을 꼭 보시고 나트륨이 가능하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이제 내 말을 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얘기하신다면 조림이나 뭐 김치나 뭐 젓갈 같은 절임류나 국 같은 거는 절반만 담아서 먹어라. 소스는 뿌리지 말고 좀 찍어 먹어라. 이렇게 좀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식할 때는 양념은 좀 따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고, 양념은 반만 덜어서 섭취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샐러드도 이제 소스를 뿌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샐러드도 이제 찍어 드시는 게 좋고, 식초나 오일 같은 거 레몬즙으로 되어 있는 드레싱을 더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클, 케첩, 뭐 치즈, 베이컨, 가공육 같은 것은 이제 외식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좀 최소화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나는 뭘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 김치인데 김치 500g짜리인데 5분의 1만 해도 나트륨이 600mg입니다. 그리고 냉동만두 한 개당 160mg, 160mg이라서 이거 5알 먹으면 이미 800mg 소듐, 나트륨 들어 있습니다. 젓갈은 한 덩어리 먹으면 이미 1000mg이 넘고, 어묵은 맛있다고 어묵 3장 먹고 국물 드시면 3000mg 하루 양 다 가능합니다. 국수가 좀 충격적인데 국수 1인분만 해도 나트륨 1500mg입니다. 근데 이게 그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라서 조리 전에는 1500mg인데 삶아서 헹구시면 거의 그 나트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는 꼭 삶아서 헹궈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막 칼국수 같은 거 집에서 귀찮아서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물에 안 삶고서 그냥 이제 고추장찌개 같은 데 띡 집어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나트륨량이 많아서 그런 거라 꼭 끓는 물에 끓여서 한번 헹궈서 다시 집어넣으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면 보시면 봉지라면, 건면, 뭐 생면, 뭐 컵라면 할 거 없이 다 나트륨 1500mg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좀 안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봉지 과자가 나트륨이 한 봉지 드시면 600mg이 넘습니다. 자, 빵은 식빵 되게 높습니다. 식빵도 500이 넘고, 또띠아는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르더라고요. 베이글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빵 종류는 그 뒤를 꼭 보시고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나트륨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트륨의 주요 급원 식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젓갈, 김치, 그다음에 양념, 국수, 라면, 뭐 빵 이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항상 영양 성분표 보시고 나트륨이 조금이라도 좀 적은 음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어묵, 햄, 소세지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드실 때 30초 정도 물에 데치시면 나트륨이 다 물로 빠져나가고, 그거 그 내용물만 건져서 드시면 소금이 좀 줄거든요. 그렇게 드신다거나 국수는 꼭 끓여서 헹궈 드시는 게 좋고, 라면 국물은 덜 드시고, 김치는 맛있지만 라면과 같이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봉지 과자가 훨씬 더 짜니까 비스켓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켓도 5개 100칼로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외식할 때는 싱겁게 소스 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1교환 단위는 이제 에너지, 단백, 지방으로 나뉘는데, 에너지는 밥 3분의 1 공기가 100칼로리, 식빵 한 쪽, 국수 2분의 1 공기이고, 단백은 탁구공 한 개 정도 양의 육류 40g, 그 생선 한 토막 작은 거가 어류 50g이고, 지방은 한 티스푼이 참기름으로 이제 1교환 단위이고, 에너지는 가능하면 당류를 제한해야 되니까 음료, 빵, 아이스크림 좀 조심하시고, 단백질은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트륨은 가능하면 집에서 드시고, 염장식품 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고,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 그리고 소스는 따로 먹거나 찍어 드시고,
영양 정보 꼭 보시고 가공식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